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리권이 없이 갑의 대리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되죠. 무권대리죠. 1번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소급표가 있는 거죠. 없다. 원칙은 소급표가 있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추인에 관한,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추인에 대해서 숙권을 받았다. 이 말 특별 숙권이요. 그럼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는? 여러분 추인은 뭐죠? 추인은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대리할 수 있다. 뭐가 대리가 안 되죠? 사실행위. 또 불법행위가 대리가 안 되죠. 사실행위, 불법행위. 알겠죠? 3번은요. 갑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를 다시 번복해서 추인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말했죠? 추인하고 거절은 누가 먼저 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추인을 먼저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을 먼저 하면 추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번복하여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미성년자인 경우, 을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죠? 미성년자다. 그러면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5번 병은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이렇게 되죠? 안 경우에도 이렇게.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추인이죠? 추인하고 처리는 누가 더 먼저 하느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2번 아시겠죠? 간단히 났죠? 21번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요. 하다 보면 다 똑같으니까요. 내용이요. 자, 22번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혜받지 않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그 말은 오직 무권대리로만 봐라 이 말이죠. 오직 무권대리로만. 자, 1번요.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았다. 병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거 항상 추인은 뭐죠? 최고 아니면 철회예요. 상대방이 선이다 악이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최고 아니면 철회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았다. 알았다. 병이 또 최고 아니면 철회예요. 아니 최고. 여기는 최고 났으니까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3번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이렇게 돼 있나요?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뭘 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이랬죠? 병은 을에게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는요 무권 대리에서는 뭐가 되죠? 선이 뭐가 실이죠? 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때는요, 이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상대방 병은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무과실. 상대방이요, 철회를 하죠, 철회. 철회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선이 이면은 철회를 무조건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이 악의임을 뭐 한다? 입증을 해야 되고, 본인이요, 악의임을요,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반대로 하면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은 선의로 보겠다 이 말, 선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누가 한다?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무권대리인 책임을 져. 선의 무과실이면. 그럼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대리인이요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다고 뭘 한다?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입증 책임. 그러면 무권대리는 책임을 입증하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지죠. 알겠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무권대리 책임을 져. 그러니까 무권대리 책임을 안 지려면 상대방이요 악이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 이해됐죠? 상대방이요 선인 경우 철회를 해. 철회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은요.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병이 알지 못했다. 병이 알지 못했다. 그럼 때는 본인의 뭐가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철회하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요?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뭐를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추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철회 못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알겠죠? 5번은요,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요.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한테. 이게 중요하죠? 이런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했죠. 을에게 추인을 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알지 못한 상대방, 알지 못한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지 못한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상대방은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여기 봐봐. 묵병인지 몰라요? 3번이 뭐죠? 3번이 뭐예요? 계약을 처리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알지 못한 사실을 증명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증명한다고? 본인이 증명한다니까. 본인이 악의임을 증명하는 거지. 이런 봐봐. 반대로 봐. 이런 이 말이구나. 봐봐. 아까 내가 본인이 입증한다고 그랬지, 악의임을. 그럼 거꾸로 하면요. 상대방이 선임을 입증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겠죠? 입증 책임은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A가 갑이 아까 내가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한다 하니까 반대로 하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러면 선임을 입증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입증 책임은 딱 분배가 돼서 누가 진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은 이 사람이 병이 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병 스스로가 나는 몰랐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입증을 못하면 패소가 되는데 그래서 입증 책임은 아무렇게나 핑퐁 게임처럼 아무렇게나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딱 여기 봐.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상대방이 악임을 입증하고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고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무권대리 입증하면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이 입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니까. 알겠죠? 본인이 추인하느냐 마느냐 선택권이 있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가인데요. 여러분, 왜 여기는 표현대리는 별로 없죠? 표현대리는 왜냐면, 표현대리는 사실은 이제 무권대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거의 표현대리는 사례형 문제로 나온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무권대리에서 나와. 근데 무권대리는 항상 뭐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꼭 나올 거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5조, 126조, 129조 중에서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126조예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요. 이 권한을 넘었다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기본 대리권. 그러니까 위임을 했다. 위임장을 줬다. 알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공법상 행위죠. 등기를 맡겼다. 등기. 그런데 사법상으로 대물 변제를 했다. 그래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에는 공법상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만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고, 특히 우리가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정당한 이유다? 대리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당시.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할 때는 내가요 정말로 이 사람이 대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요 친구한테 들었어 대리인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나왔죠. 사실 토지거래 과제는 여기 보면 네가 아마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토지거래 과제는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한하게 토지거래 과제는요 그냥 이론으로 나온 경우는 좀 드물고요. 항상 이렇게 가박을하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사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서술형 문제인데 그냥요 가불병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똑같아. 아시겠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허가전이죠. 허가전을 뭐라 한다? 허가전을 유동적 뭐라 한다?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유동적 무효. 허가전을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행위 무효. 채권행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무 부담이다 아니다. 의무 부담행위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채무불행이 없고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해제하지 못하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니까 동시행 항변권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요. 계약금이죠. 이 계약금은요. 세 가지죠. 허가 전이냐, 불허가냐. 불허가. 그 다음에 해약금.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해약금으로.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허가 처분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적 무효니까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뭐냐? 확정적 유효인 경우, 확정적 무효인 경우. 확정적 유효는 딱 2가지.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딱 2가지.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인 거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불허가 처분.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여기 봐봐. 여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방이. 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죠. 둘 다 협력을 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불허가 처분이 있어. 그 다음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뭐한다? 잠탈. 다시 배제나 잠탈. 이 3가지가 가장 기본.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어. 첫 번째 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 플러스죠. 정지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효다. 알겠죠? 이것만 보면 돼요. 1번 유동적 무효죠. 다시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X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아직 허가 전이어서 뭐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다? 허가 받으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다. 소급해서 유효가 돼.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 2번 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죠. 봐봐. 유동적 무효는 여기를 봐. 여기를 지금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매매 대금 이행 적용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기 봐봐요. 우리가 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게 하죠? 먼저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허가를 받죠. 아니야, 노.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고 대금을 청구하는 거죠, 대금. 그러니까 대금을 받으려면 허가가 나와야 돼. 허가가 나오려면 먼저 협력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매매대금을 없다고, 협력을 거절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뭐를 해야 돼? 협력을 해. 2번째, 뭐가 나와? 허가가 나와. 3번째, 뭐를 청구해? 대금을 청구해야 돼.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협력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이 없어. 또는 써요. 또는 뭐가 있다. 또는 뭐죠? 지정해제. 아니 그냥 지정해제. 그러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확정적으로 유효.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틀린 것은 아직 없어요? 하나 더 있어? 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여기 봐봐. 병에게 전매하고 그랬죠. 중간생략이죠? 중간생략 등기라고 허가를 받았죠? 허가는 뭐다? 허가는 마이너스. 우리가 효력 규정 위반이죠? 마이너스. 전매해가지고 병하고 그랬죠?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유효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에 해당해서 무효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5번이 정답이죠. 자, 24번은요. 이게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취소권 행사하느냐. 여기 봐봐요. 취소권 행사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2가지를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갑이요. 갑이 여러분요. 착오를 했어요. 착오를 해서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취소를 하는가? 취소를요.
반드시 갑은요, 을한테만 취소해요. 을한테만 취소해요. 병한테는 절대로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선이 이냐 악이 이냐에 따라서요, 선이 이면 보호되고 악이는 보호가 안 돼요.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제한능력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을이 다시 그걸 또 병한테 넘겼어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취소해요? 을한테만 취소해요. 병한테는 취소를 못해요. 이때의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갑은 미성년자죠? 갑도 미성년자인데 취소를 해요. 여기서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OX. 우리가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취소하려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죠.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있죠? 이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죠? 갑은 착오를 했죠? 착오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착오한 다음에 이것을요, 병한테 양수인이죠? 양수인을 뭐란다? 특정 승계인이죠? 양수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양수인. 알죠?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상속인이다. 상속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 미성년자 갑은 이렇게 됐죠? 자,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이죠? 을의 동의 없이가 중요해요. 동의가 있으면은 취소를 못해요.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것을 정에게 매각했다. 정에게. 갑이 아직 미성년자다. 아직 미성년자, 이게 중요하죠? 아직 미성년자라는 말은 누가 있다는 것이다? 법정 대리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으나 추인할 수는 없다. 추인하려면 성년이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는 미성년자하고 법정 대리인하고. 알죠? 법정 대리인 누구죠? 을이네요. 갑하고 을이 취소권자예요. 갑하고 을이. 갑과 을이 취소권자. 갑과 을이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은 누구다? 직접 상대방 병뿐이다. 병뿐이다. 이렇게 병 또는 정 그러면 안 돼. 병뿐이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 우리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이죠. 이때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만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이고, 만약에 갑이 을하고 계약했어요. 을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착오로 취소하면은 미성년자는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악이에요. 근데 갑이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나는 미성년자는 악이니까 손해 전부를 반환해야 되죠. 그럼 나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잽싸게 내가 미성년자라고 뭐를 해? 취소를 해. 내가 미성년자라고 빨리 취소를 해. 그럼 미성년자로서 취소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했어도 착오로 인해서 상대방의 취소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정답 몇 번? 2번. 자, 25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자전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미성년자 갑이 있고요. 미성년자는 갑이고요. 여기가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병이네요. 을이 누구다? 상대방이네요. 알겠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재밌는 말이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닌 것을 묻는 거예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추인이 아니고, 추인이면 취소를 못하니까. 이 말을 알고 지금부터 봐야지. 이걸 모르고 보면 안 되죠. 자, 그럼 봐봐. 추인이 아닌 건 뭐가 있어? 전이경, 담안경에서 자, 전부나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했어. 이행을 했는데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것을 수령을 했어. 수령 이런 것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 그 다음에 여기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가 있어. 받은 경우. 여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이행을 해. 이행을 해. 양도한 경우가 있어. 양도. 여기는 이행 청구죠. 여기는 양도죠. 알죠? 여기는 이행이죠. 그건 수령이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 이경, 담, 양강,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취소권자가 어쩌고저쩌고, 취소권자가 꿍시렁 무조건 추인이에요. 추인이니까 뭐를 못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추인이니까.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취소권자가 어쩌고저쩌고, 취소권자가 하는 것 스스로. 여기 한번 봐봐.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이행하면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요. 그런데 이행을 했는데요. 취소권자가 수령했다. 취소권자가 수령했어. 그럼 추인이에요. 여기서 추인이야? 수령하면 이거 뭐다? 여기서 추인이에요. 추인은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행 청구죠? 그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봐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죠. 그럼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죠. 취소권자가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요.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양도하죠.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죠. 누가? 상대방이. 그럼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것만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도 추인이 아닌데 수령했을 때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는요. 지금 여기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다? 추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 이경, 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렇게 있죠. 6가지. 이 6가지를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다 추인이야. 그러니까 그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상대방 해도 다 추인이에요. 다 추인인데 추인이 아닌 것이 여기 있다. 추인이 아닌 것. 이것만. 알죠? 기본적으로는 여기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알겠죠? 그럼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법정 대리인하고요. 갑이 취소권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 갑하고 병이 취소권자예요. 갑하고 병이. 그럼 봐봐. 병. 알겠죠? 갑. 이렇게 이게 취소권자란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 취소권자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은 다 추인이에요. 그런데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으면, 취소권자가 청구하면은 추인인데, 청구를 받으면 추인이 아니라고. 취소권자가 하는 것이 다 추인이라고 했죠. 취소권자가 하는 건. 그럼 여기 봐봐요. 병이 인도했다. 인도를 한다. 이행이죠. 인도했다. 이행 그러면 추인이에요. 추인이니까 뭐를 못해요? 추인은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요. 병이 을에게요. 자전거 대금을 청구해. 청구죠. 취소권자가 청구죠. 취소권자 여기 봐봐. 상대방이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죠.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으면 추인이 아니죠. 그런데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 계약책으로 몇 년의 경우가 있어? 10년. 취소는 몇 년 안에 해야 돼? 10년 안에. 10년 지났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유효이다. 그 다음에 갑이 병의 동의를 받고 추인했네.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네. 그러면 유효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누구죠? 상대방이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자전거의 인도를 청구해서 청구. 상대방이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상대방이 청구.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거죠. 똑같은 말이 추인이 아닌 거 물어. 추인이 아닌 거 몇 번이다? 5번이다. 똑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 지금 묻는 것이니까요. 별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법정 추인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복잡하게 된 것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 쓴 것만 딱 알면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 자요. 여기까지가 이제요. 뭐죠? 채권법인데요. 아니, 민법 총칙인데요. 민법 총칙이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요. 물권법은요.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